왜 나한테 이런 일이? 암 진단을 받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쯤은 하게 되는 생각 같습니다. 너무나 평화로웠던 일상에 갑자기 찾아온 암이라는 불청객. 심지어 매스컴과 전문가들을 통해서도 암은 운이 나쁘면 걸린다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니 마음은 더더욱 무너집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해서 암은 결코 운이 나빠서 걸리는 병도 아니고 여러분의 일상과 인생을 망치려고 찾아온 병도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여러분이 더 잘 살라고 만들어진 병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전혀 공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일단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암이 그저 재수없는 일이고 내 인생을 망치는 불운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아무것도 좋을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암은 여러분의 삶을 더 좋게 만들려고 찾아온 병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정말 실제일 수도 있고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암은 우리에게 무언가 가르쳐 주려는 게 있다. 제가 그동안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오면서 그분들께 실제로 배워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저에게 이런 아이디어를 준 두 가지 과학 현상이 있습니다. 다소 난해하지만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시죠. 이 영상은 홀로그램으로 만든 사람의 영상입니다. 어릴 때 과학관 같은 곳을 가면 흔히 볼 수 있던 건데요. 홀로그램은 이처럼 사물을 3D 공간에 투사하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런 홀로그램 현상에는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투사된 홀로그램 필름을 반으로 자르거나 아니면 계속 잘라도 작은 홀로그램 필름 조각 하나에는 언제나 전체 홀로그램 영상의 정보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즉, 부분에는 항상 전체의 정보가 들어있다. 홀로그램이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광학용 홀로그램 필름을 구해서 반으로 잘라보면 당장은 잘린 부분만 보일 수도 있지만 약간 옆으로 비스듬히 관찰해보면 마치 그 안에 전체 사물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처럼 전체 상이 보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작은 세포 하나에 인간의 모든 정보가 동일하게 담겨 있고 세포 하나를 이용해서 생명체의 전부를 만들 수 있는 것. 홀로그램과 유사한 자연의 속성입니다. 프랙탈 구조라는 것도 있는데 이 역시 부분 속의 전체 패턴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자연의 특성을 설명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나뭇잎의 잎맥 하나가 전체 나무의 모습을 닮아 있고 인체의 모세혈관계가 지구의 거대한 강줄기 형상과 닮아 있고 뇌의 신경망이 은하계와 유사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란 겁니다. 부분과 전체가 하나의 똑같은 규칙을 공유하고 있는 것은 자연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원리입니다. 부분 속에 전체의 원리가 숨어 있다. 이 아이디어가 저에게 암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저는 이 내용들을 보자마자 모든 생명체가 살기 위해 노력하듯 결국 전체 지구 생태계도 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전염성 질환이 문제라고 하지만 그 내막을 살펴보면 전염병에도 생태계가 스스로 개선하고자 하는 조율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원래 자연 상태에서는 생물종이 다양해서 바이러스가 퍼져도 다양한 생물들이 이리저리 방화벽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크게 전염성 질환이 유행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자연에 개입하면서 종 다양성을 훼손하고 수만 마리의 가축을 좁은 곳에 가두는 집단 사육을 하면서 자연의 방화벽이 무너졌습니다. 게다가 인간 스스로도 거대한 도시의 초밀집 상태로 모여 살게 되었죠. 버퍼링 역할을 하던 생태계의 다양성은 훼손되었고 또 거꾸로 집단 사육과 같은 인공적인 사육 환경은 조성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람들은 모여 살면서 당연히 전염성 질환의 위험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즉 특정 개체가 자연의 한계를 넘어 기형적으로 밀집하고 생태계의 질서가 교란되었을 때 전염병이라는 가장 강력한 조절 카드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안에는 결국 지금 인류가 만들어낸 생태계 질서가 자연스럽지 않으며 조절과 개선을 필요로 한다는 생태계의 경고 신호가 담겨 있는지도 모릅니다. 질병 역시도 그래서 결국 하나의 생태계의 현상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한번 암을 보자는 겁니다.
우선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은 암은 명확하게 현대사회와 관련된 질환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생태학적으로 표현하자면 현대 생태계와 관련 있는 질환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암은 분명 과거에는 지금처럼 흔하지 않았고 단지 수명이 늘어나면서 생긴 노인성 질환도 아닙니다. 이미 젊은 암 환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청정한 생활 환경을 가진 블루존과 같은 특정 지역에서는 고령층에서도 암이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벌거숭이 두더지쥐라고 야생에서는 전혀 암에 걸리지 않는 동물이 있는데 이상하게 사육 환경에서는 암에 걸립니다. 암에 결코 걸리지 않을 것 같던 강한 유전적 방어 기제마저도 바뀐 환경 앞에서는 무력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같은 민족이어도 어느 나라에 사느냐에 따라 암 유병률이 달라져서 일본 본토의 일본인과 하와이에 살고 있는 일본인의 암 유병률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하와이에 산다고 일본인이 갑자기 운이 나빠질 리가 없는데 암 유병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지표는 어찌되었든 암이 단지 운이 나쁘다거나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질환이 아니라 특정 생태환경 조건에서 더 잘 발생하는 환경성 질환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물론 한때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불운 이론이라고 암에 걸리는 게 운이 나빠서다라고 실제 주장했던 연구도 있었습니다. 가끔 매스컴이나 전문가들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도 바로 이 연구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연구는 애초에 나오자마자 세계의학계의 거센 비판을 받았고 얼마 되지 않아 연구진 스스로도 연구의 한계와 문제점을 인정한 연구입니다. 오히려 이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환경적 요인의 중요성이 재확인되었을 뿐이죠. 현재 WHO와 의학계의 정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암이란 질병은 단지 운이 나빠서 걸리는 게 아니라 많은 부분 생활 환경에 영향을 받는 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이 발생하는 생활 환경이란 결국 생태학적 질서에서 벗어난 생활 환경입니다. 생태계도 살고자 하는 큰 방향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안에서 자꾸 현재 인간에게 암이 발생하는 생명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분명 생태계가 무언가를 조절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작업일 수도 있습니다. 즉 생태계가 무언가를 개선하려 한다는 겁니다. 뭘까요? 바로 여러분이고 바로 저이고 바로 우리 사회인지도 모릅니다. 건강한 생태계에서는 인간에게 이처럼 암이 흔한 질병이 아닙니다. 아니 적어도 이렇게 어리고 젊은 사람들에게까지 암이 점점 늘어날 정도로 그렇게까지 암이 많은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어쩌면 현재 생태계가 암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개선을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암은 그래서 애초에 어떠한 것을 파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생태계 조율작용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생태계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에게 더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요구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병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암은 우리에게 더 잘 살라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더 인간다운 삶, 더 자연스러운 삶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인간 사회에 주고 있는 것이 암이고, 이 질문에 각 개인이 제대로 대답할 수 있게 된다면 당연히 개인은 더 잘 살게 될 것이고, 우리 전체 사회 시스템도 더 건강하고 좀 더 생태학적인 시스템으로 변하지 않을까. 암은 좀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 속에는 다소 이상적이고 논리적인 비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맞든 틀리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어쨌든 암을 이겨내는 것이니까요. 암을 이기려면 암이 굳이 불행한 것이고 불운한 것이고 나에게 닥친 재수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암은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만들어진 병이 아니라 내가 더 잘 살기 위해 만들어진 병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어쨌든 암을 이겨내는데 더 유리합니다. 환자의 목표는 사실 낫는 것 이상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진리 탐구를 하거나 어떤 철학적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질병을 이겨내는 것은 엄연한 실존이고 나을 수 있다면 어쨌든 이기는 편이 내 편입니다. 제가 늘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유리하게 생각합시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좀 그럴싸하게 들리신다면 스스로 설득되셔도 좋습니다. 암은 여러분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계기이고 인간 사회 전반이 더 근본적으로 개선되길 바라는 생태계의 바람일 수도 있다고.
제가 사실 결정적으로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사실 환자분들을 통해서입니다. 암을 온전히 이겨낸 분들은 이런 단순한 생존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암을 진정으로 극복하신 분들은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오히려 더 멋진 사람으로 되는 것을 저는 수차례 목도했습니다. 암에서 잠시 생존한 사람과 암을 온전히 극복한 사람은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암은 우리로 하여금 삶을 고민하게 하고 먹고 마시고 숨쉬고 걷고 생태계와 교감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더 큰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게 하기도 하고요. 저는 단순히 암에서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암으로부터 오히려 더 온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 이 기회에 오히려 암을 통해서 한번 더 잘 살아봅시다. 제가 다시금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암 환자분들께 가장 먼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3년 전 처음 유튜브를 시작할 때와 지금의 저는 또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유튜브를 쉬고 있었고, 이제 다시 그동안 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배운 것과 지금도 배우고 있는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는 질병을 어떤 식으로 극복하고 나아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더 좋을지, 단순한 생존을 넘어 자유로워지는 그날까지 큐리어스 열린의학 공간이란 이름으로 한번 멀리 같이 떠나보겠습니다. 세상에 나쁜 의학은 없다. 큐리어스 열린의학 공간 2026년 새롭게 다시 시작합니다.